안녕하세요. 여기는 주다방이고요. 저는 웹소설 작가 이정원입니다. 오늘은 웹소설 쓰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해 드릴 건데요. 총 3가지 방법을 이야기해 드릴 거예요. 첫 번째는 인풋, 두 번째는 아웃풋, 세 번째는 강의를 듣는 법에 대해서 이야기해 드릴 건데요. 첫 번째 인풋에 대해서 먼저 말씀해 드릴게요. 인풋은 일단 우리가 웹소설 작가가 되기를 희망하는 거기 때문에 웹소설을 읽으시면 돼요. 웹소설을 읽으실 때는 2가지 방법으로 읽으셔야 되는데요. 첫 번째 방법은 독자의 마음으로 읽는 게 아니라 웹소설의 트렌드를 보면서 웹소설을 분석하면서 읽는 거예요. 웹소설 분석하면서 읽는 법은 제가 따로 영상을 만들어 놓았거든요. 그 카드 띄워드릴 테니까 영상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다른 장르에서 영감을 얻는 방법이 있어요. 다른 장르라고 하는 것은 영화, 드라마, 뮤지컬, 연극, 독서 혹은 여행 같은 그런 장르를 통해서 모티브를 얻을 수도 있고요. 인풋을 할 수가 있어요. 또 세 번째 같은 경우는 본인만의 다채로운 경험을 통해서 순간순간의 감정과 생각을 메모를 하는 습관을 들이는 거예요. 이렇게 메모를 해두면 나중에 아웃풋을 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창고 안에 있는 생각들을 꺼내서 아웃풋을 할 수도 있고요. 그런 점에서 아주 훌륭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아웃풋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아웃풋은 총 5가지로 구성되어 있어요. 첫 번째는 뭘 쓰고 싶은가? 뭘 쓰고 싶은가에 대한 이야기는 주제, 소재, 등장인물, 어떤 대사나 어떤 장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는 거고요. 두 번째 과정으로 살을 붙이는 거예요. 살을 붙일 때는 끊임없이 이야기를 고민하셔야 되고요. 끊임없이 이야기를 고민하시는 것과 동시에 계속 인풋을 하셔야 돼요. 그렇게 해서 이야기를 자꾸만 부풀려 나가고 늘려 나가시는 거고요. 그렇게 된 이야기를 가지고 로그라인을 만듭니다. 로그라인을 만드셨으면 그 로그라인을 가지고 다시 기승전결을 만드는 거예요. 기승전결을 만드는 과정이 3번째 과정이라고 할 수 있고요. 기승전결을 만드신 후에는 이제 4번째 정해진 분량을 가지고 엉덩이로 쓰시면 됩니다. 이 과정부터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사실 이야기를 만드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이야기를 마음속에 품고 있는 것도 누구나 할 수 있고요. 그렇지만 이야기를 직접 쓰는 것부터가 아웃풋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요. 엉덩이로 쓰시는 거 굉장히 중요하고요. 정해진 분량은 하루에 3,000자에서 5,000자 사이로 하시는 게 좋아요. 그 정도가 딱 웹소설 한 편의 분량이거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마침표를 찍으시는 겁니다. 우리가 이게 습작이 될 것인지 작품이 될 것인지 아직 알 수 없지만 어찌 되었든 이 작품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든 산으로 가든 바다로 가든지 간에 우리는 이 작품을 끝까지 마침표를 찍는다는 목표 하나로 달려가시면 되고요. 수정은 마침표 찍은 후에 하셔도 돼요. 그러니까 완결을 낸다, 완고를 찍는다 라는 마음가짐으로 원고를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아웃풋에 대한 이야기 해드렸고요. 세 번째는 이제 강의에 대한 이야기 해드릴게요. 제가 강의를 실제로 유튜브에서 하고 있기도 하고 오프라인 강의도 많이 하고 있거든요. 제가 이번에 중부여성발전센터라는 곳에서 오프라인 강의를 하나 맡게 됐어요. 7월부터 시작을 하고요. 오늘 바로 6월 2일 강의 접수를 받고 있어요. 정원이 아주 소수 정예로 이루어진 오프라인 강의라서 만약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제가 더보기란에 링크 띄워드릴 테니까요. 한번 둘러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강의 개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총 1주부터 12주차까지 3개월 동안의 강의로 이루어져 있고요. 총 3개월 동안 저는 매주 과제를 내드릴 거고요. 그 과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맨 마지막 과정에서는 웹소설 5화를 완성하시는 게 이 강의의 목표라고 보실 수 있어요. 중간중간에 내드리는 과제에 대해서 조금만 설명을 드리면요. 2주차 같은 경우에는 캐릭터 설정집을 써보는 연습을 하실 건데요. 제가 따로 설정집을 배포를 해드릴 거예요. 그건 실제로 제가 등장인물 설정할 때 사용하고 있는 설정집이고요. 그 설정집을 배포해 드리면 그 설정집에다가 한번 작성해 보시는 연습을 해보실 거고요. 나만의 이야기로 시놉시스를 쓰는 과제도 내드릴 거예요. 시놉시스를 쓰는 다음에는 제가 당연히 피드백을 해드릴 거고요. 그리고 9주차부터는 이제 웹소설을 본격적으로 쓰시게 될 텐데요. 웹소설을 쓰시게 되는 1화부터 5화까지의 과정을 저랑 같이 함께 하실 거고요. 맨 마지막에 5화를 완성하시지 못하더라도 적어도 시놉시스와 웹소설 1화 정도는 가지고 우리가 수강을 마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과정으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런 개요로 수강생을 모집하고 있고요. 그래서 오늘부터 수강생 모집을 하고 있으니까 더보기란에서 링크 타고 들어가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이렇게 온라인 상으로만 지망생분들을 만나고 있었는데요. 오프라인 상으로도 제 강의를 들어보고 싶으신 분이 계시다면 와서 신청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강의는 웹소설 쓰는 방법에 대해서 3가지 알려드렸고요. 그러면 다음에는 더 좋은 컨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